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패션쇼를 누비던 체코 출신 모델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의 작은 산골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 살던 그녀가 왜 전북 진안군의 낡은 농가에서 감자를 캐고 김장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녀가 이제는 마을 아이들의 예술 선생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국적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그리고 우연히 본 한국 시골 마을 영상 한 편이 그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화 스토리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선 정과 인간의, 그리고 한국의 공동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입니다. 특히 이야기의 끝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모델이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딸이 되기까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엘리사 크레치코바입니다. 체코 브루노 출신의 평범한 여자였죠. 아니, 그렇게 평범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20대 후반 저는 유럽 패션계에서 꽤 알려진 모델이었습니다. 화려한 런웨이를 걸으며 세계 각국을 누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던 남편 로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우리의 밝은 미래. 하지만 새해 전 모든 것이 무너졌죠. 로마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징후도 없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장례식장에 서 있었죠. 엘리사,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해주지 않았어요. 모델 일은 계속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고 완벽한 포즈를 취하며 살았지만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어요. 어느 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소셜미디어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린 추수 축제 영상이었어요. 로만과 함께 한국에 있을 때 잠시 들렀던 시골 마을이 생각났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정겨운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따뜻한 공동체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기라면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로만이 떠난 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건 희망이었어요. 미약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 그날 밤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죠. 인터넷을 뒤져 한국의 시골 마을 귀농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발견했어요. 전북 진안군 마령면 국제 귀농 체험 프로그램. 영어로 된 안내문을 읽으며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시골에서 살며 농사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한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잠시 멈칫했지만 로만도 이런 모험을 응원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주일 후 프로그램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한국 시골로 가는 건가? 이건 미친 짓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엘리사, 넌 정신이 나갔어. 제 오랜 친구 카타리나가 소리쳤어요. 유럽에서 잘 나가는 모델이 갑자기 한국 시골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넌 지금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에이전시에서도 제 결정을 말렸어요. 하지만 제가 체코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었나요? 의미 없는 일상, 끝없는 우울감, 그리고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제 자신도 그때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미친 선택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출국 전날 밤 저는 로만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나도 괜찮은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2개의 큰 여행 가방만 들고 프라하 공항에 섰습니다. 가방 하나에는 옷과 생필품을, 다른 하나에는 그림 도구와 사진들을 넣었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리무진 버스를, 서울에서 전주까지는 KTX를, 그리고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시외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어 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녹색 산들과 황금빛 들판이 나타났어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령면 버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때 낡은 파란색 트럭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사 씨? 그가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장만복입니다. 마을 이장 대신 마중 나왔소. 트럭에 타시오. 이렇게 저의 한국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확실함 속으로 뛰어든 모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여정이 펼쳐지리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장만복 씨의 트럭을 타고 약 15분을 달려 마령면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어요. 몇몇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이 고요함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트럭이 멈추고 장만복 씨가 말했습니다. 도착했어. 여기가 앞으로 살 집이요. 제 앞에 보인 건 낡은 한옥이었어요.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었지만 벽은 회색 시멘트로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은 녹이스럽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여기가 제가 살 곳인가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장만복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소. 오래됐지만 비가 새진 않소. 내일 아침에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방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어요. 부엌은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작은 싱크대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다행히 수세식이었지만 타일은 변색되어 있었죠. 그날 밤 얇은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체코의 편안한 아파트를 두고 이런 곳에 왔다니. 다음 날 아침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산이 보였어요. 새소리와 함께 일어나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마을 사람들과의 첫 만남은 생각보다 냉랭했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환영회에는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모델이 뭐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지어?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 며칠 있다 도망갈 거야.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로만 덕분에 간단한 한국어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의 시선을 이해했습니다. 낯선 외국인, 그것도 전직 모델이 갑자기 나타나 농사를 짓겠다고 하니 의심스러울 만했죠. 환영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눈물이 흘렀습니다. 로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장만복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엘리사 씨, 이것 좀 가져왔소. 그의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갓 수확한 감자와 상추 그리고 몇 개의 계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날은 항상 힘들기 마련이요. 내일부터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서두르지 말고. 그 말에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장만복 씨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농기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비됐소? 오늘부터 진짜 농사 시작이요. 장만복 씨는 전북 예비군 연대장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마령면에서 작은 논과 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무뚝뚝한 모습에 조금 겁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이, 체쿠 아가씨, 삽은 잡아봤소?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요. 그럼 오늘 배우면 돼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힘을 주면 돼요. 그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밭을 갈아봤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런웨이를 걸을 때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농사는 있네요. 하루아침에 뭐가 크겠소. 씨 뿌리고 물 주고 매일 조금씩 보살피다 보면 어느새 열매를 맺는 것이요. 장만복 씨의 말씀이 단순히 농사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우리는 반 옆 작은 정자에 앉았습니다. 장만복 씨는 도시락을 꺼냈고 저는 아침에 간단히 만든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그게 뭐요? 그런 걸로는 농사 못 지어요. 이것 좀 먹어봐요. 그가 김치찌개와 밥을 건넸습니다. 처음 맛보는 뜨거운 김치찌개는 제 입안을 화끈하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었습니다. 그 매운맛 속에서 묘한 위로를 느꼈어요. 매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장만복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매운 일도 많소. 하지만 견디다 보면 그 맛을 알게 될 거요.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만복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소? 진짜 이유가 뭐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진짜 이유라.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느낌이 있었어요. 제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다 우연히 한국 시골 마을 영상을 보게 됐고 여기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장만복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내를 일찍 잃었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 하지만 시간이 약이더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찾길 바라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흙이 묻은 손,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눈동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농사일에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점심 후에는 장만복 씨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많은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벽에 붙은 곰팡이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고 새 벽지를 붙이려 했는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런던에서 전시회를 할 때 본 벽화가 떠올랐어요. 그냥 벽에 그림을 그려볼까? 로만과 함께 여행했던 추억, 체코의 고향 풍경, 그리고 이곳 마령면의 아름다운 산들. 제 마음속 이미지들이 물감을 통해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면, 두 면. 어느새 방 전체가 제 그림으로 가득 찼어요. 작업에 몰두해 있던 어느 날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놀라서 돌아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문간에 서서 제 작업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안녕. 너는 누구니? 제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유승환이에요. 9살이에요. 저희 집은 옆집이에요.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승환이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제 집에 들러 그림 그리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곧 두세 명의 아이들이 더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도 그려도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준 것도 감동이었지만 제 작업을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감동이었어요. 물론이지, 여기 붓이랑 물감 있어. 너의 상상력을 마음껏 표현해봐. 그날 이후로 제 집은 아이들의 미술교실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56명의 아이들이 모여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벽뿐만 아니라 종이, 천, 심지어 작은 돌멩이에도 그림을 그렸죠. 장만복 씨도 가끔 들러 아이들의 작업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요? 그가 물었어요.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즐기는 거예요. 예술은 규칙이 아니라 자유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제 집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엘리사 씨, 아이들이 요즘 집에 가서도 그림 얘기뿐이라오. 부모님들이 다 고마워하고 있어. 이장님은 마을에서 오래된 창고 하나를 미술교실로 사용해도 좋다는 제안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 냉랭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로만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새로운 것을 찾은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내가 필요로 했던 거였어. 낡은 집에서 시작된 작은 예술의 싹은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상처 입은 마음도 함께 치유해주고 있었어요. 10월 말 마을의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장만복 씨가 설명해 주었죠. 김장은 겨울을 나기 위해 김치를 대량으로 담그는 일이요. 한국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행사지. 김영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72세의 그녀는 마을에서 김치 담그는 솜씨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김영자 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엘리사,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는데 같이 할래? 긴장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김영자 할머니네 마당에는 이미 여러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커다란 양철 대야에는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선 배추를 씻어야 해. 김영자 할머니가 제게 설명했어요.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넣고 배추를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주변 아주머니들도 모두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어요. 다음은 양념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무, 파. 너무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마늘을 다지는 역할을 맡았는데 손에서 마늘 냄새가 지독하게 났습니다. 엘리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봐.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칼 쥐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양념이 완성되고 이제 배추에 양념을 넣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적게 넣기도 했어요. 서툰 젓가락질에 아주머니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외국 사람이 김치를 어떻게 담그겠어. 고생이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전에는 못 느꼈던 친근함이었죠. 점심시간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제게 수저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김치만 가르친 게 아니여. 정을 준 거요. 그 말에 문득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김영자 할머니는 제게 커다란 통에 담긴 김치를 선물했어요. 겨울에 먹어. 매운 거 이제 좀 먹을 수 있지? 집에 돌아와 혼자 김치를 맛봤습니다. 아직도 매웠지만 이상하게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맛 속에는 마을 사람들의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진짜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김치 담그기, 이것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다. 처음 왔을 때 느꼈던 이질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김장 이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 윤보경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엘리사 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의논드릴 게 있습니다. 윤 교장 선생님은 마령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전교생이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술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제가 마을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3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체코 동요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제 발음을 따라하며 즐거워했죠. 특히 승환이는 제 수업에 가장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승환이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더욱 저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화가가 될 거예요. 승환이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꿈이구나. 열심히 하면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공허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었죠. 밤에는 다음 수업 계획을 세우며 행복감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윤 교장 선생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덕분에 인근 마을에서 전학 오는 학생이 3명이나 생겼어요. 모두 예술 수업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로만의 사진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여보, 내가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수업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제 안의 창의력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저만의 작업도 다시 시작했어요. 밤에는 캠퍼스의 한국 시골의 풍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체코의 도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그림들이었어요. 어느 날 장만복 씨가 제 그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이거 정말 좋소. 마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 좋겠소. 그의 제안으로 마을 회관에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심지어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죠. 우리 마을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다니.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을에 무언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마을이 제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있었어요. 치유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소속감. 학교에서의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는 마을의 다른 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장만복 씨가 제안한 마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주로 5,060대 남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엘리사, 우리 마을 사람들과 더 친해질 기회요. 부담 갖지 말고 오시오. 장만복 씨의 말에 용기를 내어 참석했어요. 모임은 마을 뒤편 작은 정자에서 열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아저씨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모두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아, 왔소. 여기 앉으시오. 장만복 씨가 자리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아저씨가 물었어요. 엘리사 씨는 도시에서 모델로 일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고생하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의미를 잃은 생활, 그리고 우연히 본 한국 시골 영상에 대해서요. 하하, 외국 사람들은 우리 시골을 낭만적으로 보는 모양이구먼. 여기선 매일 등골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한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저씨가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패션이니 예술이니 그런 건 도시에서나 하는 거 아니오? 배나 고프지 말고 감자나 캐슈.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장만복 씨가 나섰습니다. 여보슈, 이 아가씨 우리보다 근성이 있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일 배우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그림 그리고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다니까. 그 말에 아저씨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매일 그렇게 살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쁘지만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농사법과 마을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아저씨들은 저에게 토마토 재배 비법과 고추 말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유럽의 농업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두들 흥미롭게 들어주셨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장만복 씨가 말했어요. 오늘 잘했어. 저 사람들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여도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요. 그냥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음 주 모임에 또 초대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체코 음식을 만들어 가기로 했어요.
구울라시와 크네들리키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요? 맛있겠는데? 아저씨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살펴봤어요. 체코 전통 음식이에요. 한국의 김치찌개처럼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죠. 첫 입을 뗀 아저씨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거 괜찮은데. 맛있소. 그날 이후로 문화교류는 마을 모임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저는 체코 문화를, 아저씨들은 한국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어요.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모여 저는 점점 더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문화적 장벽은 이제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째 접어들 무렵 마을에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마령면 추수감사제였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축제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윤보경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엘리사 선생님, 이번 축제에 아이들과 함께 특별 공연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과 체코 문화를 융합한 무대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요와 체코 민요를 섞어서 부르고 두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재해석한 패션쇼도 해보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윤 교장 선생님은 환히 웃으셨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부터 방과 후 시간은 축제 준비로 바빠졌습니다. 아이들은 체코 민요 마레나와 한국 민요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연습을 했어요. 두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재해석한 옷도 디자인했습니다. 한복의 색감과 체코 민속 의상의 패턴을 접목시킨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준비 과정에서 온 마을이 힘을 모았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의상 제작을 도와주셨고 장만복 씨는 무대 설치를 맡았어요. 심지어 처음에 저를 의심스럽게 봤던 아저씨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엘리사,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소. 여기 무대 뒤에 우리 마을 풍경 그림을 걸면 어떻겠소? 한 아저씨가 제안했어요. 축제 준비는 단순한 공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축제 전날 밤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을 나서는데 승환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내일 공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떨려요. 그 순간 승환이의 불안한 얼굴에서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승환아, 떨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용기를 내면 멋진 일들이 생겨. 내일 우리 함께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자. 승환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라면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증명과도 같은 날. 로만, 날 지켜봐줘. 내가 여기서 새 삶을 찾았어. 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커다란 무대가 설치되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부스들이 들어섰어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구경하러 왔다고 했어요. 저와 아이들의 공연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연 준비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장만복 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엘리사, 잠시 나올 수 있소? 보여줄 게 있소. 장만복 씨를 따라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윤보경 교장 선생님과 마을 이장님, 그리고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사, 축제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5년 전 영상을 발견했소. 한번 보시오. 이장님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마령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로만이었어요. 제 남편이. 이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5년 전 당시 외교관이었던 로만 씨가 우리 마을에 한 달간 머물렀소.
농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왔다고 했지. 그때 우리 마을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로만 씨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 도움을 주었소. 영상 속에서 로만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노인분들과 함께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 따뜻한 눈빛, 너무나 그리웠던 모습들이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마을 살렸어. 그때 아이들이 도시로 많이 떠나려고 할 때였는데 국제 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학교가 다시 활기를 찾았지. 마을 어르신들의 눈에서 눈물이 비쳤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로만이 여기 왔었다는 걸. 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만 씨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언젠가 아내를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우리는 그저 인사치레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 씨가 오셨을 때 성이 달라서 로만 씨와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로만이 자주 한국 이야기를 했던 것, 특히 어느 시골 마을에서의 경험을 즐겁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제가 우연히 본 것 같았던 그 마을 영상. 어쩌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만이 저를 여기로 인도한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만복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운명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요. 공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닦고 아이들에게 돌아갔어요. 아직도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도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울었어요? 승환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조금.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야. 행복한 눈물이야. 공연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한국과 체코의 노래를 아름답게 불렀습니다. 의상 퍼레이드도 성공적이었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연 마지막, 저는 예정에 없던 말을 했어요. 오늘 저는 남편 로만이 여러분의 마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네요. 제가 이 마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만이 떠난 후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축제 이후 저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3개월 예정이었던 귀농 체험 프로그램은 이미 9개월이 지났고 비자 연장도 몇 번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체코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남을 것인지 밤마다 고민했어요. 체코에는 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예전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마력면에는 새로운 인연들과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장만복 씨를 찾아갔습니다. 장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은 여기 남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장만복 씨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있기 마련이지. 중요한 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요. 다음 날 윤보경 교장 선생님이 귀화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지만 만약 원하신다면. 귀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었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일주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손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글로 쓴 편지였어요. 엘리사, 우리 딸 해줘요. 김영자 할머니의 글씨체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저희 계속 가르쳐 주세요. 승환이의 서툰 글씨가 눈물을 자아냈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 마을의 일원입니다. 마을 이장님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로만이 떠난 후 잃어버렸던 소속감을 다시 찾은 곳이었어요. 그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그리고 귀화 신청을 하기로. 귀화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면접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귀화 면접 날 장만복 씨와 윤 교장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고 방황하던 저에게 이 마을이 새로운 삶을 주었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싶습니다. 면접관의 눈에도 감동의 기색이 보였어요. 남편분이 한국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로마는 외교관이었고 5년 전 마령면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가 그곳을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그의 인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식을 받았어요. 귀화가 승인되었다고. 그날 마을 전체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고 모두가 제게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되었구먼. 김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것이라는 걸.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정한 가족. 귀화 1주년을 맞이하는 날,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령면에 예술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마을 한쪽에 버려진 땅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리하고 그곳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체코와 한국의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장 아저씨, 여기에 체코식 원형 테이블을 놓고 저기에는 한국 전통 정자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 아이디어에 장만복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요. 우리 마을 목수 김 씨에게 부탁해 봅시다.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마령 예술 정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는 체코 전통 도자기와 한국 도자기로 만든 분수대가 설치되었어요. 주변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외국인 모델의 한국 시골 정착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개장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어요. 이 정원은 남편 로만과 제가 이룬 마지막 꿈이 실현된 곳입니다. 로마는 항상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고 믿었어요. 이 정원이 마령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꿈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설을 마친 후 체코에서 가져온 자작나무 묘목과 한국 소나무 묘목을 함께 심었어요. 두 나라의 상징적인 나무가 함께 자라는 모습은 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원 개장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국제예술교실을 열었어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겼어요. 어느 날 승환이가 제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미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화가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모습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을 갖게 되었어요. 커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의 엘리사입니다. 체코에서 온 한국인. 두 문화의 경계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때로는 여전히 로만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집이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마령면의 작은 집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로만에게, 마령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가능하게 한 운명에게. 귀화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예술 정원의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마령면은 완전히 제 고향이 되었어요.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달라진 제 모습에 놀랍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손에 밴 흙내음, 그리고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
하지만 그 주름 속에는 웃음이 담겨 있어요. 엘리사 선생님, 멀리서 승환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그의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승환아, 무슨 일이야?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제가 지원한 미술 특별 전형 결과요. 승환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어요. 함께 봉투를 열었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서울예술고등학교 특별 전형에 합격한 겁니다. 승환이를 꼭 안아주었죠. 정말 자랑스러워, 승환아. 내 재능이 드디어 인정받았구나. 승환이는 제가 마령면에 처음 왔을 때 만난 수줍음 많던 9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감 넘치는 14살 소년이 되었고 그의 그림은 이미 지역대회에서 여러 번 수상한 실력이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시골에서. 그의 말을 끊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승환아. 이건 모두 내 재능과 노력 덕분이야. 나는 그저 내 안에 있던 것을 꺼내는 걸 도왔을 뿐이지. 승환이의 합격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장만복 씨는 특별히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왔고 김영자 할머니는 송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승환이가 서울로 가는구나. 김영자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섭섭하지만 큰 사람 되길 바란다. 장만복 씨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승환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 사람 사는 이치도 잊지 마라. 그게 진짜 예술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환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사실 무서워요. 서울이 너무 크고 저는 시골 아이인데.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런 두려움을 느꼈으니까요. 승환아,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야. 새로운 시작이 항상 쉽지는 않아.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기억해, 여기 마령면에는 항상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을. 승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 서울 가도 방학 때마다 꼭 올게요.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면 선생님 그림도 꼭 전시장에 걸어드릴게요. 그 약속을 지켜보겠노라고 웃으며 대답했죠. 예술 정원은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에서만 찾아오던 방문객들이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숨은 문화명소로 여행 잡지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 씨, 이젠 정말 관광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소. 이장님이 반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에는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예술 정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마을 경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만드는 반찬과 김치는 방문객들에게 인기 상품이 되었고 몇몇 빈 농가는 주말 민박집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한국 시골을 세계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킨 체코 출신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 기사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그들은 마령면의 사례를 농촌 문화 재생의 성공 모델로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마을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연구원님,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사 씨, 당신이 이곳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문화 교류 이상이에요. 이것은 농촌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 말에 부끄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마을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예술 정원이 유명해지면서 체코에 있는 제 가족들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들은 제가 체코를 떠난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제 가족의 방문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체코 사람들은 뭘 좋아하나? 김치는 먹을 수 있을까? 하며 걱정하셨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 어머니도 할머니를 만나는 걸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게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도착한 날 인천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여동생 카타리나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엘리사, 이게 정말 너니? 어머니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물었어요. 달라 보여. 더 행복해 보여. 마령면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낯선 환경에 긴장한 듯 했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해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자 그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특히 장만복 씨와 제 어머니의 만남은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장만복 씨가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한 바구니 가득 선물하자 어머니는 그 진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 이 사람들이 너를 정말 아끼는구나. 그날 밤 어머니가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2주간의 방문 동안 가족들은 마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여동생 카타리나는 아이들과 금세 친해졌고 심지어 김치 담그기에도 도전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아침 김영자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통역은 제가 했지만 점점 그들만의 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떠나는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사, 내가 여기서 정말 집을 찾았구나. 이제 우리는 딸을 한국에게도 나눠줘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2개의 조국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예요. 카타리나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사진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젠가 여기서 살고 싶어. 이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들이 떠난 후 마령면은 더욱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 운명인 것 같았어요. 예술 정원이 생긴 지 5년째 되던 해, 우리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로만 메모리얼 라이브러리라는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로만이 생전에 좋아했던 책들과 그가 외교관으로 일했던 여러 나라의 문화 서적을 모았습니다. 이 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이 되길 바랍니다. 개관식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도서관은 예상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말마다 인근 지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다양한 나라의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저는 매주 토요일 세계 동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체코 동화에서부터 한국 전래 동화까지 아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의 이야기에 푹 빠졌죠.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출판사 편집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엘리사 씨의 이야기는 현대 한국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만복 씨의 한마디가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엘리사, 내 이야기는 내 것만이 아니오. 이제는 우리 마령면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 결국 동의했고 1년 후 2개의 조국, 하나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했어요. 책의 성공으로 마령면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융합의 모델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죠. 갑작스러운 관심에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귀화 10주년이 되던 해 겨울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할머니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고 큰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마을을 떠나기 싫어하신다는 거였죠. 나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살았어. 병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시간이 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요.
할머니를 설득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국 장만복 씨의 강력한 주장에 할머니도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영자, 자네가 없으면 이 마을이 허전해.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해줘. 서울의 큰 병원에서 할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병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그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할머니에게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엘리사, 내가 젊었을 때는 외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도 못했어.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 외국에서 온 딸이 있네. 할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혔고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가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환영 현수막을 걸고 작은 잔치를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나?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보물이시니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승환이는 예술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졸업 후 그는 국제미술공모전에 도전했고 놀랍게도 최종 심사에 올랐어요. 선생님, 파리에서 열리는 최종 심사에 가야 해요. 근데 비용이. 망설임 없이 승환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금을 시작했고 심지어 예술 정원을 방문했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후원에 동참했어요. 승환이가 파리로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제게 특별한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마령면의 풍경을 그린 것인데 그 속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그린 첫 번째 진짜 그림이에요. 어릴 때 선생님 집벽에 그렸던 그림처럼요. 항상 제 마음속에 마령면이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승환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우리 마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승환이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가 국제공모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작품이 한국 시골의 국제적 변화를 주제로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마령면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 미술계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승환이가 해냈구먼. 장만복 씨가 등을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이곳에서 보낸 셈이죠. 이제 마령면은 완전히 변했어요.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학교는 이제 국제예술 특성화 학교로 변신했고 빈 농가들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가 되었습니다. 예술 정원은 매년 한국 마이너스 체코 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고 양국의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어요. 심지어 체코 대사관에서도 공식 행사에 저를 초청할 정도로요.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의 일상입니다. 장만복 씨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 김영자 할머니와 나누는 차 한 잔의 시간,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아이들이 명절이면 마을을 찾아오는 모습. 특히 장만복 씨는 이제 제 삶에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엘리사,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자네 같았을 거요. 늙어서 이렇게 가족을 얻게 될 줄은 몰랐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제게도 아저씨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장만복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어요. 이제 저는 전북 진안군 마령면에서 50세가 되어가는 엘리사 크레치코바입니다. 아니, 이제는 김엘리사라고 불러주세요. 귀화할 때 로만의 성을 따르고 싶었지만 장만복 씨가 제안한 김이라는 성을 선택했습니다. 마령면에서 제게 새 삶을 준 모든 분들에 대한 존경을 담아서요. 가끔 체코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할 때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사, 내가 한국에서 찾은 행복이 로만도 아주 기뻐할 거야. 그래요, 로만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이 마을에서 제가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때로는 그의 부재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이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마령예술정원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가장 깊은 상처가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바뀌기도 합니다. 체코에서 온 모델이 한국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저는 두 개의 조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체코의 혈통과 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저는 완전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로만, 당신이 이끌어준 이 여정에 감사해요. 그리고 마령면의 모든 분들,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고향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원에서, 이 마을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 삶의 의미이자 로만에게 바치는 저만의 헌사이니까요. 두 개의 조국, 하나의 마음으로. 김엘리사 드림.